50살에 은퇴하고 싶어서 절약하고 집밥 먹고 투자 공부하는 신혼부부 제아테크.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죠? 제가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한 이유는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집 샀어요. 한 달 동안 이사를 2번이나 하고 인테리어하고 집 정리하고 정신 차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앞으로 랜선 집들이, 인테리어 후기, 가계부, 그동안 못 올렸던 연금저축 재테크 영상까지 꾸준히 잘 올려볼게요. 오늘은 그동안 제가 돈을 모으면서 내 집 마련을 하기까지 위한 과정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사기당한 이야기부터 절약하고 돈을 모으는 이야기, 절약한 돈으로 투자 공부하고 투자하는 이야기를 담아왔어요. 처음에는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사기당해서 입주할 돈이 날아가 버렸다는 생각에 화도 진짜 많이 나고 절망도 했는데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려 봐야 제대로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정신만 잘 차리고 바닥에서 발돋움만 잘하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잖아요. 저 또한 실패했다고 좌절만 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 분양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입주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달려왔어요. 사실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되려나 싶었는데 저희가 돈을 모아가는 과정을 보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절약하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플러스가 되고 이자가 안 나가니까 자연스레 복리로 돈이 모아지고 통장에 잔고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평소에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사과나무 아래에서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사과 몇 알 뿐이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면 사과나무 한 그루가 내 것이 되고 한 그루 한 그루 모으다 보면 그게 과수원이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나 혼자 산다 기안84 미국 마라톤 편을 보고 의지만 있다면 뭐든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다시 굳혔어요. 제가 내 집 마련을 하면서 했던 행동들은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가계부 쓰기, 절약하기, 투자 공부하기. 제 블로그를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한 달 예산을 잡고 목표에 맞게 생활하기를 여러 번 실패했는데요. 생활비를 조금 더 늘려볼까? 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더 늘리면 절약이 아닌 것 같은 거죠. 목표에 맞게 쓰려고 노력하니까 결국엔 맞춰지더라고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투자를 하고 싶으면 시장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투자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돈 생기면 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때 하면 늦습니다. 지켜보지 않으면 기회가 오는 줄도 모른다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신축 34평 대 입지가 조금 더 나은 구축 23평. 제가 지금 집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한 시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4월에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면서 새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1년만 더 살고 청약 당첨된 집으로 입주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꼬여버린 거죠. 1년간 월세를 살면서 새 집에 입주를 할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분양권을 매도하고 구축을 매수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저는 올 초에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지금이 조금 더 입지가 좋은 구축을 갈아타기 좋은 시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두 가지 중에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거래량을 꼭 확인해 보세요. 제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지역의 초역세권 아파트의 거래량이 지금 입주한 20년 넘은 구축의 거래량을 따라오지 못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집을 팔고 싶을 때 사줄 사람이 필요한 건데 상급지 갈아타기가 목표인 저희 부부의 계획에는 매도하고 싶을 때 매도가 잘 되는 집이 필요했거든요. 지난 6개월간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고 치열한 매물 간의 경쟁을 위해 부동산 사장님께 비타오백 한 박스 사들고 찾아가기도 하고 자주 연락을 드리면서 브리핑도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우리 수중에 가진 자산을 정리하고 직장과의 거리는 1시간 이내, 황금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강남까지의 거리도 1시간 이내의 지역들을 찾아서 임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분양권 가계약금이 들어왔고 본격적으로 매물 임장을 했어요.
매물을 턴다고 표현하는데 제가 살고 싶은 곳, 제가 살 수 있는 곳의 매물은 거의 다 봤어요. 분양권 계약서를 쓰는 날 봤던 매물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아파트 가격 협상을 완료했는데 마지막에 매도인이 계좌를 주지 않아서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다른 매물을 보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장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직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뜨겁지 않았는데 갑자기 서울 부동산 분위기가 뜨거워지면서 수도권으로 열기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던 상황이라 가격 협상을 많이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조용할 때는 내 집 먼저 팔고 계약하는 것이 리스크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안전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 안전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게 되었어요. 제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오르던 떨어지던 내 집이라는 공간에서 누군가로부터 나가란 말을 듣지 않아도 되고 만기일에 보증금 올려달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고 내 집 마련을 통해 내 삶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마음이 편해요. 월세든 주택담보대출이자든 고정지출을 지출하는 건 똑같지만 월세는 진짜 남는 게 없는데 담보대출 이자는 집이라도 남으니까 저희는 1년을 앞당겨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절약하고 투자하고 자산을 만들어가는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엔 랜선집들이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잉!